문관원 비판의 스트레스 해소 말고 민주통일 이름하에 구조학을 바라봐야 좌파, 독재의 종말이란 희망을 본다. 품앗이 사회주의는 자연적이며 민족적이다. 의사는 호남 좌파의 품앗이 사회주의를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정부가 명하면 북한 공산당 종속으로 시다 바리치테라. 이런 입법이 올랐고 의사들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좌파 정당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경쟁 구도로 나서고 있다. 한국 정치를 지켜봐온 사람들은 좌파 정당의 대권 주자로서 이인영 혹은 조국 대권 주자로서 캐릭터를 갖추었고 어딘가 대권 주자로서 캐릭터가 모자르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일단 경쟁 구도로서 가볍게 45% 이상의 범여권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보수 우파의 대권 주자의 지지율은 올망졸망하다. 이러한 전국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기사회생의 방법이 있다면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개혁인식을 대중에게 동의받는 것이겠다. 즉, 좌파 권력에 대하여 문관엄에 대하여 비난과 야유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적 미래와 전망인식이 없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좌우를 오가는 부동표의 표심은 거의 잡는 게 불가능하다. 품앗이 사회주의는 호남 천도교 교권파의 바탕신앙이다. 어떤 공간은 원불교적으로, 어떤 공간은 천도교적으로, 어떤 공간은 증산교적으로, 어떤 공간은 대종교적으로 나타나지만 크게 천도교 교권파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신종교의 뿌리는 천도교로 소급되고 천도교는 맹자에 대한 해석사로 소급된다. 결론적으로 품앗이 사회주의는 그 마을 시족의 족장을 지향하는 노예계급의 시족적 단결을 의미한다. 해당 마을 사람들에겐 자유롭지만 그 족장에 반대하는 이들이거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겐 거의 자유롭지 않았다. 이번의 입법은 전문직을 둘러싸고 당성 당파성 충성시험 훈련이다. 공공의대에서 시민단체 추천은 두말하면 잔소리라 볼 수 있는데 팔로우 더 파티의 문제를 깔고 있다. 시민단체 추천 인사는 족장에 말 잘 듣는 사람을 뽑고 아닌 사람을 거르겠다는 이야기다. 경쟁 구도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기재는 사라지고 오직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한 충성 맹세만 남는다. 민주통일이라 불리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미 통일인문학이란 이름하에 방대한 논문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문관엄이 얼음공주 김어정의 종속적인 만남을 가지면 통일부등은 오래전부터 도교적인 상생관계로 존재한 것이냥 믿으라는 종교적 상징을 홍보물에 대량으로 퍼뜨린다. 원불교 김종인과 원불교 김무성은 우파 지지층과 상관없는 호남 구의짓이다. 조선일보가 극찬한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사과는 호남 족보의 귀족들을 높이기 위한 조선일보 내부의 광주일고 라인의 트릭이 아닌지 의문한다.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강경 진압이란 사건을 두고 대대손손으로 울거먹는 중국인스러운 춘추 공양전적인 보복심리를 깔고 있으면 조선일보가 맞다. 그러나 전두환조차도 광주민중항쟁 강경진압 지휘자를 최근에 손절할 만큼 우파 전체를 단일한 시족으로 묶는 게 시대착오적인 중국의 미친 시입니다. 김무성과 김종인은 연일 동서화해를 주장한다. 우파 다수의 눈에는 황당하게 전라도에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무릎 꿇는 것이다. 문관엄과 얼음공주 김어정의 관계와 비슷하다. 수직 종속적인 관계가 정해졌는데 상상 속에서는 대등하고 평등하라고 믿으라는 이야기다. 호남 좌파는 군사정권 때 군사독재가 성리학적 봉건왕조일 뿐인데 서양 개념 덧씌웠다고 크게 빡쳤다.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잔재는 이젠 더 이상 사회에 유효한 게 일도 없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들어줄 가치가 이제는 없다. 남한과 북한에서는 북한에 기어들어가면서도 남북이 대등함을 믿어라. 영호남은 호남에 기어들어가면서도 영호남이 대등함을 믿어라. 상생, 화해, 조화, 균형, 다양한 용어로 포장되더라도 밑그림은 동일하다.
대중은 검증하지 않고 검증하는 소수는 열을 식히고 배제시키면 그만이란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요소에서 상생화의 평화 조화 균형 등 대승불교적인 모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귀족의 지위를 강화한다. 좌파 독재는 귀족 중심으로 후구 모집의 시스템이다. NL파들이 귀족 중심 지위를 유지하고자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가치가 고려연 방제 작동이기도 하다. 신종교 귀족 중심으로 다단계 판매식 호구 줄세우기가 존재한다. 여기서 원색적 비방은 곧 자기 파벌 내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습이기 쉽다. 그리고 양파벌의 족장이 서로 짜고 단일한 노선을 최종적으로 확약해버리면 민간의 다양성은 질식해버린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NL 귀족의 힘 빼기가 장기적으로 우파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 첫발은 이제 더 이상 신종교를 통하여 호남 천도교 교권파의 권력 독점을 추구하는 정교 일치적인 행동을 허락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세계교회협의회와 바티칸 성당의 수천억 번도 더 증명 가능한 신의 사기를 둘러싼 사기죄, 민영사소송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들에게 어른공주 시다 발휘하면서 기본권 박탈 위기를 강요하는 모든 것의 첫 출발은 호남 천도교 교권파 이념이 민주평통과 통일부를 통하고 세계교회협의회와 바티칸 성당의 동국권 기독교라는 착각 혹은 사기질 위에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불법적이고 불합리하며 위법하며 세계인권선언 자체에 위반됨을 국제 홍보해야 한다. 물론 저항력 우파 노인들이 꿈꾸듯 단번에 한순간에 보복심리로 한순간에 좌파의 악행을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것은 좌익의 연구에 의하면 사실상 한국 노예계급이 현실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명분론이라고 한다. 진정한 사회 변화는 매우 느리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두 시종 마을을 아우르는 환상의 도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무의식 분석을 통해 볼 때 그것은 신분 노예제, 노예계급의 환상이며 그 환상이 나타날 때 거의 자유롭지 않은 귀족과두정 독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황우석 포토샵 줄기세포처럼 그 옛날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하던 것이었다. 가시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나타나던 통일운동의 최초는 대한 민국 건국 반대운동을 통하여 남로당의 군주적 영향력이 남북 전체에 미치겠다는 소망이 있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을 완전 섬멸하기 바라는 국군의 소망이 나중에 존재한다. 모두 중국 문명의 권력 독점을 꿈꾸는 고대 중국의 게임의 법칙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웬만하면 해주지. 좀.